독일 공영 방송사인 RBB 방송국입니다. 한국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되어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일 전역에 빠르게 퍼지며 모두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레버쿠젠에서 살고 있는 레오나 슈미트라고 합니다. 저는 전 세계가 한류 열풍이라는 말이 정말일까 궁금했는데 최근엔 굉장히 핫하고 뜨거운 이슈가 가득한 나라라는 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방송이 나온 이후 독일 전역의 국민들이 이슈가 되고 있네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중반의 나이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아시아의 어느 한 국가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 독일 내에서 큰 존재감은 없었거든요. 한창 학창 시절이었던 2010에서 2015년 당시에는 독일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하면 삼성이나 현대 정도만 떠올렸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국의 인천에 있는 독일 기업에서 5년간 근무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다른 부모님 세대들에 비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문화나 한국, 일본, 중국 제품 등에 대한 인식 등이 다른 독일인들에 비해 개방적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오신 기념품들도 많았고 한국 음식도 자주 해주셨죠. 저는 98년생으로 올해 25세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태어난 후 저를 홀로 돌보던 어머니와 저를 위해 독일로 돌아오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자라오면서 많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좋아하셨답니다. 한국산 TV와 냉장고 등 전자제품과 한국산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독일은 제조업의 나라인 만큼 어린 시절엔 대다수가 독일 국산 제품을 많이들 이용해 오셨어요. 독일이야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처럼 자동차 왕국답게 자동차도 유명했지만 전자제품은 사실 일본 제품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선 시장을 휩쓸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야 한국의 제품들이 프리미엄급으로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이던 2000년대엔 독일, 일본, 미국 제품 등이 가장 선호하던 시대였었죠. 독일의 지멘스나 보쉬 같은 가전제품,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전자제품,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브랜드들이 시장을 주도했었어요. 어렸던 만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일본 전자제품 브랜드와 일본의 도요타와 미쓰비시 등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 정도는 아버지 덕에 알게 되었죠. 그랬던 만큼 일본 제품 등이 지배하던 시절 한국 제품을 고집하시던 아버지가 신기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저의 청소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명한 일본 제품과 브랜드는 잘 알았지만 한국의 제품들에 대한 이미지는 일본 브랜드를 따라하는 이류 정도의 느낌이 강한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이웃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우리 가족을 이해하지 못했었죠. 2000년대까지 유럽의 전자제품 시장을 휩쓴 일본의 소니와 그 외 일본 브랜드 제품은 독일 시장을 강타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워크맨이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제품들은 우리 또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대단했답니다. 그랬던 저의 유년기에도 아버지는 한국산 전자제품 등을 이용했었다고 하는데요. 세탁기와 노트북까지 점점 기술이 발전하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 등이 우리 집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TV를 시작으로 나중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우리 집의 거의 모든 가전제품이 한국산으로 바뀌어 갔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왔기에 저는 한국의 삼성이나 LG전자 제품 등을 미리 존재를 알고 있었답니다. 부모님의 지인들이나 친인척들은 당시엔 생소한 한국의 브랜드 제품들을 짝퉁 취급하며 불량품처럼 금방 고장날 거라며 잔소리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특히 삼촌은 아버지에게 왜 검증된 독일 제품이나 일본 제품을 두고 굳이 그런 물건을 사느냐며 자주 타박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살면서 어릴 때 봐왔을 땐 잔고장 없이 굉장히 오랜 시간 한국의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고장 한 번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를 보면서 어른들이 분명 짝퉁 브랜드는 금방 고장난다고 놀려대시던데 그들의 말이 틀리고 아빠의 선택이 옳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아빠가 해주던 말이 생각났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다. 내구성이 좋고 같은 성능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 아니겠니? 아버지는 항상 실용적인 면을 중요시하셨고 브랜드의 이름값보다는 실제 제품의 성능을 보고 구매하셨던 거죠. 아버지는 오래전 한국에서 생활해보면서 한국산 제품의 퀄리티를 이미 경험을 해본 것이었어요. 직접 한국 회사들의 빠른 기술 발전과 품질 향상을 현장에서 지켜보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너가 태어나기 직전 아시아를 비롯한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며 많은 한국인들이 힘들어하던 시기였단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도움을 요청하며 한국 내에선 힘든 시기였단다. 아버지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외환위기를 직접 목격하셨다고 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가난한 국가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유럽인들은 예상하고 있었지고 당시 독일 언론들도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견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금을 모으며 국가의 재정난으로 어려워진 국가 채무를 갚기 위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해요.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려 노력하는 모습에 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때 느낌이 왔다고 하셨어요. 과거 한국인들이 독일의 광부로 돈을 벌러와서 고생하며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던 것처럼 분명 기적을 이뤄낼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된 한국 광부들의 근면 성실한 모습을 기억하시는 아버지는 그런 국민성을 가진 나라가 이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 확신하셨다고 해요. 실제로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리 극복했고 이후 더욱 강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답니다. 아버지가 한국 제품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만이 아닌 그 나라와 국민성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해준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던 살아있는 세계사를 듣는 기분이었죠.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실제 현장의 이야기였고 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겪게 되는 국민들의 고통과 그들의 투혼을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평화롭고 안정적인 독일에서 자란 제게는 한 나라가 갑자기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를 내놓는다는 건 제게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렸어요. 아버지가 유독 한국산 제품들을 애정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만은 아니었던 거죠. 젊은 시절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울린 기억 때문이었던 거였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내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버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았던 거예요. 동정심이었을까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운 나라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건가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보다는 한국인들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한 깊은 신뢰였던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 보여준 그들의 단결력과 극복 의지를 직접 목격하신 아버지는 그들이 만든 제품에도 같은 정신이 깃들어 있을 거라 믿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유명한 전자제품 브랜드는 좋은 거 쓸 수 있지 않나 싶은 마음은 여전했었죠. 솔직히 말하면 어린 저로서는 친구들이 가진 소니나 파나소닉 제품이 더 멋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당시 아버지가 보셨던 한국 기업들의 잠재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던 시기가 중학생쯤이었을 거예요.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던 때였죠. 그 즈음 스마트폰이 등장했던 시기였을 때였고 유럽 전역 역시 아이폰의 등장으로 세상이 변화됨을 느끼고 있었죠. 당시 친구들은 모두 아이폰의 등장에 열광했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며 들떠 있었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빠는 삼성 휴대폰을 사용 중이었는데 삼성전자 역시 곧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스마트폰 시장이 커져가면서 독일에서 어느 순간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엄청 많아졌음을 깨달았죠. 처음에는 갤럭시 S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조금씩 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이후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사용자가 늘어나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특히 저희 학교에서도 점차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죠. 큰 화면과 다양한 기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거리를 걸어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의 예측은 또 한 번 적중했던 거죠. 마치 오래전 한국의 경제위기 때처럼 아버지는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정확하게 내다보셨던 거예요.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한국산 제품은 늘 이류 취급이었다면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산 제품은 서서히 독일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용한 혁명처럼 한국 제품들이 독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갔어요. 관심 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본의 전자제품 TV 시장은 밀려나 있었고 삼성과 LG전자 제품 등이 독일 가전제품을 뒤덮은 것이었죠. 대형마트의 전자제품 매장에 가보면 예전에는 소니나 파나소닉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이제는 삼성과 LG의 최신 제품들이 채우고 있었어요. 아빠에게 짝퉁이라고 놀리던 삼촌조차 그의 집엔 한국산 LCD TV로 바뀌어 있었답니다. 한때 한국 제품을 깔보시던 분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 제품의 장점을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의 많은 어른들 세대들 역시 어딜 가든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한국산을 무시하거나 낮추어 보는 경향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독일엔 많은 일본계 출신이나 이민자, 혼혈 독일인 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제품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일본 제품을 모방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독일인들 사이에선 사실 얼굴 구분하기 어려운 동양인들은 국적 유무 확인이 어려워 잘은 몰랐습니다만 아시아인들끼리만 아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던 걸 느꼈어요. 식당이나 상점에서도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고 때로는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독일 내에서도 극단주의적인 단체들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갈등이 있다고 생각은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독일은 다양한 민족 갈등을 겪어왔고 지금도 여러 이민자 그룹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는 사실 비호감이잖아요. 아빠는 지금도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를 오랜 시간 이용하고 계시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독일 국산차 이렇게 두 대의 차량을 가지고 계세요. 회사 출퇴근용으로는 BMW를 이용하시고 가족여행이나 주말에는 현대차를 이용하시죠. 집안엔 LG전자 제품의 냉장고와 세탁기와 OLED TV 등으로 풀 세팅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독일 제품도 좋지만 한국 제품은 가성비가 훌륭하단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커오면서 과거 독일을 지배해오던 전자제품들이 어느새 한국산 브랜드로 완전히 독일 전역을 휩쓸고 있는 중이죠. 백화점이나 전자제품 매장에 가보면 이제는 한국 제품들이 프리미엄 존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OLED TV 시장은 거의 LG전자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특히나 아버진 오래 타오신 SUV 현대자동차를 처분하시고 몇 년 전 미국의 골프스타 타이거 우즈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뉴스를 봤었는데요.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상 없이 멀쩡히 살아나온 타이거 우즈를 보고 난 이후 제네시스 GV80 차량을 구매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정도의 충돌에서 운전자가 살아남았다는 건 차의 안전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진 한국과 일본의 장단점을 이미 알고 계신 듯한 행보를 보여왔었죠. 일본 제품은 디테일과 완성도가 뛰어나지만 혁신성이나 도전 정신은 한국이 더 앞서 있다고 보셨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앞지를 거라고 말을 해오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놀라웠어요. 저희 또래야 이제는 핫한 한국의 콘텐츠나 문화 등을 소비하기 쉬워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 한국에 관한 이미지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 한국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독일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K-팝의 인기와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독일을 강타하면서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중인 걸 알고 있죠. 특히나 저 역시 BTS 등을 좋아하게 되면서 더욱 한국을 사랑하게 되고 있었죠. BTS의 음악은 물론이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퍼포먼스에 매료되어 팬이 되었답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K-팝을 즐기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축구를 좋아하던 아버지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연고팀인 레버쿠젠의 세계적인 스타 중 한 명인 한국인 손흥민 선수가 뛰게 되면서 저의 학창시절엔 한바탕 난리였답니다. 2013년 손흥민이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해왔을 때의 그 흥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아빠는 한국에 유독 관대한 분이었는데 거기다 한국인 선수가 독일 프로팀, 거기다 우리 동네 연고팀인 레버쿠젠 팀으로 이적해오면서 손흥민 선수를 격하게 응원하던 추억이 있네요. 매 경기마다 아버지와 함께 경기장에 가서 응원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특히 레버쿠젠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활약은 정말 대단했어요. 빠른 스피드와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슈팅 능력은 독일 축구 팬들을 매료시켰죠. 물론 지금은 잉글랜드에서 뛰고 있지만 독일에서도 손흥민의 존재는 웬만한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이니 대단한 인기였음이 실감이 났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에도 독일 팬들은 여전히 그를 응원하고 있죠. 이렇듯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상승을 한 듯이 보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저가 제품 이미지였던 한국 브랜드들이 이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게 놀랍네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유럽 내에서도 독일을 꼽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독일인들은 매우 신중한 편이에요.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 관한 이미지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경우는 처음 보는 상황인 듯합니다. 보수적인 독일 시장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식이 변화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죠. 한국의 제품과 문화가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여진 것은 정말 특별한 현상이에요. 이제는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자동차 왕국인 독일 안에서도 현대의 아이오닉 5 같은 첨단 전기차 등도 많이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나 뮌헨 같은 대도시에서는 물론이고 작은 도시에서도 한국의 전기차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아이오닉 5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많은 독일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죠. 독일의 BMW나 VW, 벤츠 등의 자동차 그룹들도 언론사에선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나 슈피겔 같은 주요 언론에서도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보여주는 혁신성과 빠른 기술, 발전 속도는 독일 자동차 업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한국은 중국 등과 같이 아직 미개한 나라라고 비하하는 사람들도 다수의 커뮤니티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편견 어린 댓글들을 볼 수 있죠. 독일인의 대다수는 큰 관심 없는 독일 내에서의 소녀상 사건으로 한국과 일본의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뉴스에 나오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소녀상이 무엇이길래 양국이 남의 나라에서 싸우나 싶어 알아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던 시절 한국의 과거. 여성들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간 안타까운 사건이 진실인 걸 알았습니다. 저 같은 여자로서 분노가 치밀었답니다. 인권이 존중받아야 할 여성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나 과거 유대인을 학살한 잔인했던 독일의 나치당으로 인해 우리 독일인들은 역사에 관한 인식과 교육을 철저히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상세히 배우고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철저히 하는 편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주변국들에게 지금까지도 사과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이스라엘과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계속하고 있고 배상과 보상도 이어가고 있어요. 일본이 역사관을 부정하고 숨기는 모양새가 급급해 보입니다.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과거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독일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러니 남의 나라 한복판에서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어릴 때부터 한국과 가까웠다고 편드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인간으로서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권과 역사적 진실은 국적을 떠나 모든 인류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니까요. 이런 진실을 아빠와 대화를 나눴는데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고 말을 해주셨죠. 역사는 결국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특히 독일이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한 것처럼 일본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일본은 어느새 한국의 많은 부분을 역전당해왔다며 그 자존심이 무너지며 저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거라며 이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전자제품에서 자동차, 문화 콘텐츠까지 한때 아시아를 주도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성장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니 그런 현실이 더욱 과거사 직시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방영을 시작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와 한국을 알리는 방송이 TV 채널 공중파에 방영되면서 전 국민이 한국 관련 방송을 시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의 성공 스토리부터 한국의 뷰티 산업, 패션 트렌드까지 다양한 측면을 다루면서 젊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죠. 특히 다큐멘터리 등은 일본에게 식민 지배 후 한국 전쟁을 겪으며 전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내용은 신선한 충격을 받기에 충분한 콘텐츠였습니다. 1950년대 국민 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마치 동화 같았어요. 제가 느낀 충격은 저런 일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천연자원도 없이 그저 교육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만으로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 과정에서 민주화도 이루어냈다는 점은 정말 놀라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교육열이었어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는지를 보면서 한국인들의 성공 비결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음악방송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자들은 청취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한국의 문화, 생활, 트렌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고 재방송도 제공되어 더 많은 독일 청취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죠. 프로그램 제작진은 약 4년 전부터 이 K-팝 전문 프로그램을 구상해왔다고 해요. 독일에서 K-팝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요. 이 프로그램은 K-팝 팬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아직 K-팝을 잘 모르는 독일인들에게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돼요. 아버지가 좋아했던 한국이 이렇게 독일에서 영향력을 퍼뜨린다니 괜히 더 기분이 좋아요.
20년도 더 전에 아버지께서 한국의 잠재력을 알아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통해 배웠던 것처럼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끈기 있는 국민성을 가졌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는지를 독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의 한국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분들도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아버지의 선견지명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한국과 독일 사이의 이해와 우정이 더욱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꼭 한국을 방문해서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경험하셨던 그 매력적인 나라를 직접 보려고 합니다. 이상 레오나 슈미트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멀리 독일에서까지 한국 사랑이 이렇게 대단하다니 뿌듯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